안녕하세요. 중년건강학회입니다. 오늘 콕콕 알려드릴 건강정보의 주인공은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후에 잠을 깨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커피만큼 논란이 많은 음료도 없습니다. 건강에 나쁘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고,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부터 오히려 하루 3잔 이상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커피가 그만큼 인기 있는 음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으로 세계인에 비해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뜻인데 거의 밥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왕 먹는 커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중년건강학회에서는 커피가 약이 되는 사람과 독이 되는 사람, 커피를 무엇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루에 적정한 양은 어느 정도인지, 커피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재밌게 들어보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들은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오히려 커피가 도움이 되니까 챙겨 드시라는 이야기는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로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립성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앉아있는 동안에 몸속의 피가 다리 쪽에 몰려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아래쪽에 피를 머리까지 충분히 펌프질해서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혜영 교수는 평소 혈압이 낮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께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을 복용하시는 것이 적절한 각성의 의미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폐경기 여성들의 뼈 건강에도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효과를 하는 클로로겐산, 항염증 효과가 있는 디테르펜 성분,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는 하루 3잔 미만의 커피는 골절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이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33% 감소하고 하루 2잔 마시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3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양은 하루에 330mg 이상으로 이는 커피 600ml에 들어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양의 커피는 오히려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커피가 좋습니다. 대한간학회는 2018년도에 만성간질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간암 발생이 억제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커피 속 항산화 효과를 하는 클로로겐산, 마그네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체내 염증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암 말고도 지방간에도 커피가 좋다고 합니다. 지방간 중에서도 술 때문에 생긴 경우가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부분 비만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 뚜렷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걸릴 위험이 낮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커피를 자주 마시면 간경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경우로는 가장 흔하게 위장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모닝커피 이후에 식도염이 악화된 경험들이 있으시죠? 커피는 하부식도 괄약 등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되고 속쓰림이 악화됩니다. 또한 대장 운동을 항진시켜 과민성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은
설사가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변비 환자에게는 모닝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안압이 높은 분들입니다. 안과에서 우연히 안압이 높다, 녹내장이 있다고 진단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르고 계시더라도 직계가족이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면 대개 유전되니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안압이 높은 분들이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녹내장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에서는 3잔 이상의 커피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하루 1~2잔의 권장 섭취량을 잘 지키실 때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권장 섭취량은 영상 끝에서 다시 안내드릴게요. 커피, 특히 기계로 추출한 커피가 독이 되는 경우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환자입니다. 기계로 추출한 커피에는 크레마라고 불리는 거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커피 원두의 지방 성분으로 카페스테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카페스테롤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게 되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드립커피라고 부르는 종이 필터에 내린 커피는 이 카페스테롤이 95% 이상 걸러진다고 합니다. 다만 기계로 추출한 아메리카노에 비해 카페인 양은 더 높다고 하니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아메리카노, 드립커피 중 알맞은 것을 골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커피가 약이 되는 분들이던 독이 되는 분들이던 하루에 3잔 이상의 많은 양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하루 1잔의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건 괜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커피, 무엇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드실 때 달달한 맛은 느끼고 싶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까 염려되어 믹스커피는 못 드시고 블랙커피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커피에 계피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피는 흔히 수정과를 먹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식재료인데요. 한의학에서는 계피의 성질이 따뜻한 것을 이용해 냉증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인답니다. 또한 중성지방을 억제하며 지방으로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이 아주 뛰어납니다. 미국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팀에서는 계피가 전당뇨 단계에서 공복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후 혈당도 덜 올라가게 하며 오른 혈당이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피의 특성 때문에 커피에 계피 가루를 반 스푼 타서 드시면 당뇨병도 개선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계피 가루를 넣어 드실 때 알싸한 맛이 싫으시다면 시중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시나몬 스틱을 구매해 따뜻한 커피에 저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에 넣어 드시면 좋은 두 번째 재료는 강황입니다. 사실 강황과 커피 조합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유명해 강황라떼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강황커피라는 가루커피도 판매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강황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강황환이나 강황가루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황에는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 가장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의 노란색을 띠게 만드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조절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항염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만성염증을 억제하여 각종 질병을 막아주고 뇌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뇌의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커피 한 잔에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 넣어서 잘 저어 드시면 강황의 커큐민 성분과 커피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만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관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에 넣어 드시면 좋은 재료 세 번째는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을 약용으로 달여 드시거나 분말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면서 진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버섯입니다. 항암에 효과적이라는 베타글루칸, 항산화에 좋은 폴리페놀, 당질이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이노시톨 등 좋은 성분이 많아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도 되며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버섯이지요. 이 차가버섯을 30에서 40도의 따뜻한 커피에 1g 넣어 드시면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차가버섯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지켜서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말 형태, 액상 형태 등 제품으로 나온 차가버섯을 반 스푼 넣어주셔도 좋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차가버섯의 하루 섭취량이 3에서 5g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커피와 함께하면 좋은 재료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대부분의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인데 계피와 같이 따뜻한 약재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약의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약효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항암 효과가 있는 진저롤이 유명한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진저롤을 섭취한 그룹의 쥐에서 대장암 발병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구토나 메스꺼림을 가라앉혀준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맛이 강하고 톡 쏘는 느낌이 있어 생강만 단독으로 차로 먹는 것이 힘듭니다. 이러한 생강을 블랙커피 한 잔에 가루로 한 티스푼 넣어주시거나 말린 생강을 잘게 썰어 따뜻한 커피에 넣어서 우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씩 맛을 보시면서 양을 늘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리 건강하게 마셔도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안 되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우리나라 국민 카페인 하루 섭취 기준은 성인 400mg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캔커피 4.8캔, 커피믹스 8.30, 캡슐 커피 5.4잔, 커피 전문점 커피 3.3잔이 하루 섭취 권장량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니 잘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 많이 있으니 자주 드시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한 두 잔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드시면 약이 되는 분들, 독이 되는 분들, 커피에 어떤 재료를 넣어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피가루, 강황가루, 차가버섯 분말, 말린 생강이 집에 있다면 오늘부터 커피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